맞아. 때우면 하지 마세요. 니네만 입이야? 이러면 싸울 수 있는데 우리 애들이랑은 그렇게 싸우지 못하니까.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노아 얘네가 지금 접시가 제일 부잔데? 죄송해요. 저희 것부터 해주셨어요?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안 먹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줄게요. 칼버튼이랑. 네네네. 다 됐다. 난 진짜 열심히 키웠다. 1학기 때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2학기 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 가족은 남편과 저, 그리고 누나와 아들, 이렇게 네 가족이고, 제주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테스트 용지로 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 테스트 용지가 우리 딸을 놓고 했더니 약간 ADHD일 것 같다라고 나온 거예요. 네. 상담을 와라. 갔는데 이제 우리 아이는 이제 의사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시고 근데 그때는 우리 아들이 어린애니까 얘랑 이제 손잡고 대기실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기실에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그냥 계속 뛰어다니면서 막 이러고 까치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뭐 어딘가에 가서는 또 막 울고 뭐 소리 지르고 막 이랬어요.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 첫째 아무 문제 없대요. 어머니, 쟤는 누굽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쟤 둘째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쟤를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둘째를 데리고 갔죠. 미국에 있었을 때 우리 큰아이네 같은 반에 남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아이에겐 여동생이 있었어요. 얘가 자폐성 장애다. 그리고 내가 그 여동생을 봤었거든요. 그거를 오티즘이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근데 좋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유, 야, 너네 딸 괜찮더라, 야.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뭐라고 했냐면 언니 아니래. 오티즘은 평생 안 낫는데 이건 그냥 장애래. 그러니까 에이 아니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했는데 딱 돌아왔잖아. 근데 발달 장애란 말을 딱 들으니 저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선생님 혹시 오티즘어인가요? 전 너무너무 놀라서 쓰러졌잖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가 기긴 했는데 기는 모습도 이상했어요. 정원 그 넓은데 우리 아이는 계속 사이드로만 돌아요. 예. 그러니까 막 다들 왜 쟨 저래? 라고 했고요. 그리고 걸을 때도 까치발로 걸었어요. 그 영화 그 마라톤 아세요? 그 친구가 또 요렇게 다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그때 요렇게 다녔거든요. 예, 막 이러면서. 근데도 전혀 생각을 안 했고 왜냐면 저는 오티즘이라는 걸 알고 왔잖아요. 그 단어를 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였습니다. 명태가 네. 너 아까 몇 개 먹킹했나? 합쳐서 몇 개 먹킹했나? 그래서 내가 8조각이 지금 몇 조각 이 2조각이면 8조각 된 거? 네. 계속 먹으면 안 되크라. 이 네. 으쌰 진짜. 이 대식가 명타기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특수반 선생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 제가 한 20년간 특수교사를 했는데 명타기처럼 많이 먹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집에 가서 괜찮을까 탈나지 않았을까 걱정돼서 전화한다고.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은 너무나 해피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대식가입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예, 편식도 심했고 밥에다가 간장 넣고 계란 위에 부벼 가지고 하는 간장밥 고거만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란 냄새 맡기도 싫어하거든요. 그때 하도 먹어 가지고. 그 학교를 진학할 때마다 약간의 그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자폐성 장애 아이라는 말이 굉장히 폭탄 같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서가 받아주질 않았어요. "아 선생님, 저희 애는 이제 그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가 없어져요. '아 못 가나 보다. 이 아이는 왜 어떤 곳에 가야 하나요?' 하지만 그때 당시는 이 아이가 다닐 곳이 있어야 했다는 말이 동아줄 같았어요. 아 그래. 왜냐면 제가 그때 일을 했었어야 되니까. 예. 그때 그리고 활동 지원사 선생님도 그때는 안 붙어요. 예. 6 살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뭐 어떤 수단이 없었어요. 거기에 원감 선생님이 좀 아시는 우리 친구의 친구라 가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갈 곳이 없다." 받아줄 수 없겠네. 근데 그때 유치원은 5 살부터 받잖아요. 우리 한 4 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장 수녀님과 다들 같이 의논을 하셔서 받아주셨습니다. 5살 반에. 현대차에 H 프레임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요거만 보면 달려갔었어요. 그 H 프레임을 향해. 그렇기 때문에 뭐 도로로 수시로 튀어나갔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핸드폰이 울렸는데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달려가서 잡고 붙들고 핸드폰 받으라고 울고 불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사회에서 뭔가 생활하기가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예. 차도 시동을 켜면 바로 출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동을 켜도 왜 바로 출발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무조건 출발해야 돼. 근데 저한테만 그 뭐지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차 이 길에 다니는 모든 차에게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그냥 시동 켜 놓고 왜 주차할 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 가지고 그 앞에서 창문 유리를 계속 두들기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그러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아이 옆에서 도움을 주셨던 어떤 이렇게 보조해 준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가 받아쓰기를 100 점을 맞아서 오는 거예요. 얘는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고. 좀 어떤 이제 뭐 가학행위랄까? 좀 약간 어 그 보호하시는 분에게 좀 뭔가 이제 굉장히 욕설을 당하고 있고 화장실에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때 처음으로 약을 먹었어요. 폭력성이 더 심해지고 심지어는 막 교실에서 오줌도 싸 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정말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교실이 조그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기가 많아져서 30명 정도의 아이가 한 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비장의 아이가 우리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발로 차는 거예요. 이제 한 번이면 끝일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 옆에 1 학년밖에 안 된 애들이 몇 명이 서서 벽을 쳐 줘요.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 발로 막 때리더라고. 딱 아이 손을 잡고 나오는데 "장애인 새끼는 다른 학교 가야 된다고. 장애인은 우리 학교 못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도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몸을 흔든다거나 그다음에 계속 반향어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을 막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 학생의 학부모들이 컴플레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아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약을 먹여서라도 좀 자제해야 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어느 날 저녁에 저한테 와서 팔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이름 누구누구누구가 때렸어요." 이러면서 팔을 보여주는데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시커매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에게 연락이 없었어요. 무조건 팩트는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냥 그 실시간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힘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얘네도 힘들 수 있는데
내가 막 우리 아이를 계속 봐 달라고 한다는 건 좀 '걔네들한테도 난 너무 미안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내가 선처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어요, 갈 때부터. 그래서 앉아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거든요. "누구누구야. 너도 힘들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본다. 나는 그렇게 믿을래. 그러니 요번 한 번만으로 끝내 줘라." 그랬는데 몇 주가 지났는데 이젠 더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은 아이가 우리 아이를 성추행했어요. 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선처를 해 줬잖아요. 예. 근데 얘가 더 지독해진 방법으로 우리 아이를 괴롭힌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강제 전학을 요구했습니다. 강제 전학을 요구했는데 이번엔 그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막 저희 가게로 오셔서 막 "선처를 해 달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만약에 지금 이 방문이 그전에 제가 선처를 했을 때 방문을 해 줬다면 이번은 제가 여러 이렇게 강제 전학 같은 것까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선처를 해 줬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강제 전학을 보내겠다고 하니 이렇게 오셔서 얘기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본다." 근데 이제 봤더니 실은 그 반에도 우리 아이를 이해해 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소수 몇 명이 아무리 우리 아이에게 잘해 줘도 다수가 변하지 않으면 실은 '우리 아이는 섬에 고립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특수학급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아이는 이제 나을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러면 비장의 아이들하고 계속 있어야지 쟤네들한테 모델링을 할 거니까. 욕심이죠, 욕심.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리 아이한테 미안한 점이 이것도 있는데 한 달 살기 숙소를 막 구했어요, 막. 예. 막 구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열악한 곳이었고. 아들과 저만 갔습니다. "너가 지금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좋아질 때까지 넌 못 가." 우리 아이를 아까 언어 치료를 하러 제주시를 데려갔다가 넘어오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빌라 옆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도 되는데 저는 꼭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집, 집. 할머니, 할머니." 막 이렇게 얘기가 나는 거죠. 그러면 "집에 가고 싶구나. 그래. 너가 좋아지면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노력해야 돼." 하면서 진짜 모진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도 가끔 모진 말 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땐 정말 음 진짜 모진 말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어느 날인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들이 안 보여요. 맨발에 잠옷 그러니까 그 내입바람에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게. 학교 전공과를 보내는 게 목표였어요. 28 명이 있다가 20 명이 들어가는데 우리 애가 낀 거라 "다 됐다. 난 진짜 열심히 키웠다." 1 학기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2 학기 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취업을 할 만큼이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은요. 취업을 자꾸 보냅니다, 여기저기.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남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몇 명.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우리 아들이었던 거야. 얘는 사리분별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낙오자가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회에서 하나의 자기의 몫을 하는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근데 딱 졸업을 하고 나서 보니 야 얘가 실패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폭력성을 잡아야 되는 거였어. 저걸 안 잡으니까 제가 "안 되잖아. 엄마가 때리나?" 부터 "엄마가 욕을 하나 봐." 부터 진짜 무수한 말이 돌았나 봐요. 이 패배감이 중첩이 되니까 또 그 병이 돌지는 거야. 그냥 커브를 안 돌고 그냥 돌진하면 편해질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그게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음 좀 겁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명탁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다니는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클라리넷을 시작한 건 초등학교 5 학년 때부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로 실은 직업을 가질 생각은 아예 그때는 꿈조차 꿀 수 없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상하게 클라리넷으로 돈을 벌고 싶다고 했어요. 예 클라리넷은 가면 막 연주비가 좀 쏠쏠하잖아요. 연주비 쏠쏠하니까 그거 가지면 이제 뭐 우리 아이는 통장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통장에다가 찍힌 돈 보면서 행복해해요. 그니까 이런 재미가 있나 봐요, 얘에게는. 그래서 실은 핫빛 오케스트라라는 곳에 취업이 됐거든요. 네. 핫빛 오케스트라라는 곳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 전문 예 오케스트라예요. 올해부터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예. 특수교사 선생님이 상시 거기 계시고 그다음에 근로지원인이 악기 파트마다 한 분씩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뭐지 담당 그 연주자 그 뭐지 선생님께서 주 3회 정도 오셔서 정말 농도 깊게 레슨도 시켜 주시고 출근해서는 장애 이해 교육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모여 가지고요. 교육을 계속 받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특수교사 선생님과 함께 그 행동 계약서라는 걸 썼더라고요. 행동 계약서를 쓰면 사인이라는 걸 하거든요, 날짜 쓰고. "연주하는"이라고 적었대요, 우리 아이가. 그랬더니 "연주하는 어떤 사람 같아 너는?" 막 이러니까 "멋진, 연주하는 멋진 이명탁." 이렇게 읽게 해 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 주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에게서. 그러니까 또 아침에 가서 그 "연주하는 멋진 이명탁."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얼마나 자기가 이제 좋을 거 아니에요. 예. 시스템화가 되면 참 좋겠다. 한 달 살기 해 봐야지. 보조 선생님을 붙여야지. 특수학교 갈까 여길 갈까? 내 머리로 다 판을 짰어요. 나 혼자 고민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패도 많고 정말 구걸하고 다닌 거죠. 제발 받아 주세요. 들어가도 계속 눈치를 봐야 하고 그래서 쫓겨날까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나의 편이 돼서 같이 얘기해 줄 사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주지만 또 너는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나는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 받는다. 돌봄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내가 명탁이만 돌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또 나와 같이 이인삼각이 돼서 같이 걸었을 것이고 발달 장애 친구들이 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명탁이는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다음에 만약에 명탁이가 어딘가에서 막 뛰고 있어. 그럼 보고가 들어와요. "아 명탁이 지금 저기서 뛰고 있어." 막 이런 게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명탁이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반경 한 1 킬로까지는 명탁이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는 '안전한 곳에 지금 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1 킬로를 넘어갔을 때가 문제인 거지. 우리 명탁이는 그 얼굴 같은 거를 제 얼굴 막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볼 비비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아요. "명탁아 일어나야지." 하면서 볼을 이렇게 하면 "일어났어요." 하면서 눈 감고 우리 아들이 가끔 웃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잘 웃어요. 요즘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출근하면서도 웃고 퇴근할 때도 웃고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난 그래서 행복한 거야. 웃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가장 그 아들이 데려가서 해 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닷가에 가서요. 그 파도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손잡고 한번 걸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 이렇게 치면 이거 한번 만져 보라고. 그 바닷가에 이렇게 바위 그 이렇게 보면 거칠잖아요. 막 까슬까슬하고. 이것도 자꾸 만져 보라고. 바다 돌멩이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기억을 하거든요. 기억하고 또 이게 내가 자식을 좀 알아. 반대로 내가 자식이 나를 닮았다는 것도 알고 많이 그 평소에 느낍니다. 나 닮았구나 하는 것들을. 심지어 잠버릇도 좀 비슷해. 식성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림도 은근히 잘 그려 또 그림도. 밤에 밤에 보이는 그 아파트 아니면 빌딩인데 아파트래요. 그랬더니 밤에 네온 사인이에요. 네온 사인. 도시를 빛나고 있는 네온 사인들. 반짝반짝 밤에 멀리서. 그리고 여기 가까이는 노란색, 중간은 멀리는 이제 빨간색.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나.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나. 또 한편으로는 여기 와이프한테 미안한 거야. 이게 참. 난 지금 이 모든 삶의 원동력이 우리 딸,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남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폐성 장애를 낫는 약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명탁이가 결혼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사는 걸 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너희 애기가 더 많이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들으려고 노력할게.